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노트북은요, 영상, 2D, 3D, 컬러 전문가분들이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전문가용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에이서 측으로부터 대략 2주 정도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한 달 광고 수익으로도 못 사는 노트북이에요. 진짜 못 사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스펙 체크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트북을 책상 위로 올려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노트북은 컨셉D 7입니다.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때려박은 노트북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 녀석의 스펙시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문가를 위한 펜톤 인증 15.6인치 4K 디스플레이, RTX 2080 맥스-Q, i7 9750H, 램은 32GB고요. 저장소는 NVMe 1TB를 가지고 있는 매우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스펙을 읊어봤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강한 스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이 몇 안되는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디스플레이 파트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셉D 7 리뷰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렛츠 겟잇! 디자인부터 알아보죠. 심플 이즈 베스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이트 톤으로 전부 맞춰져 있고 키보드, 트랙패드까지도 전부 깔맞춤이라서 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에도 들어맞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면부와 하단 부분에도 과하지 않는 선에서 에어홀 처리가 되어 있고 키보드 상판 부분 역시 에어홀 처리를 통해 발열에 신경을 쓴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힌지, 디스플레이 쪽 로고에서도 깔끔함이 느껴지죠. 재질은 상판 그리고 키보드 주변과 팜레스트를 전부 금속 셰시 처리했고 그 외에는 플라스틱으로 처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도 좋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단단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 구성은 매우 만족합니다. 양옆에 적당히 배치되어 있고 헤드폰, 마이크도 따로 꽂을 수 있고 여기 이더넷 포트도 보이네요. 특히 디스플레이 확장에 대해 매우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좌측에 HDMI 2.0, 우측에 DP 1.4 그리고 썬더볼트 3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모니터를 세팅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확장해서 작업해야 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디스플레이 확장 포트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를 살펴볼게요. 히트파이프 쪽에 테이프들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내부를 100%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독특하게 펜이 3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마감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요. 출고 시에 이미 램과 SSD가 최고 옵션이기 때문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판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무난해요. 작업을 위해 나온 제품이니만큼 화려함과 정확한 피드백에 힘을 주기보단 조용하고 오래 타이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LED 역시 눈에 편안한 오렌지 톤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부드럽게 타이핑이 가능하고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금방 적응이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다만 우측편에 10키가 빠져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터치패드 역시 무난합니다. 누르는 압력 적당하고 멀티 제스처 잘 먹습니다. 소음 방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키보드, 터치패드라서 타이핑을 하거나 누르는 재미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 컨셉D 7 본래의 목적엔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카페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의 장점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색역대를 살펴보면 sRGB, 어도비 RGB는 이미 측정 한계치인 100%를 찍은 모습이며 NTSC 역시 10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50% 시엔 157 칸델라, 100% 시엔 318 칸델라가 나왔는데요. 외부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밝은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가격인지라 조금만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용하면서 밝기에 대해서 아쉬움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를 나타내는 델타 E 값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평균 1.22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1.1과 비교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떨어지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패널 가지고 아쉬운 걸 얘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좋은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힌지는 180도까지 지원되며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에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스피커는 딱히 모난 곳이 없이 무난한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웨이브 맥스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소리로 만져주면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충전 시간은 10%에서 60%는 1시간,
그리고 90%까지는 1시간 38분이 소요가 되었으며 90% 이후로 넘어가면 더디게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절전 모드로 두고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 HD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100%에서 10%까지 5시간 30분 이상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 효율도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하드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CPUG는 싱글 461점, 멀티는 2800점, 시대벤치 릴리즈 20은 싱글 417점, 멀티는 2145점,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스 코어 19399점, 피직스는 12931점, 타임스파이는 그래픽스 코어 7201점, CPU 스코어는 4991점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는 전체적으로 본래의 성능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180W 어댑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대 성능이 아닌 최적의 효율에 포커스를 맞춘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컨셉 T7이 게이밍 노트북이었다면 제가 엄청 한 소리를 했을 건데요. 태생이 작업을 위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으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테스트 역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탈워 3국은 FHD 풀옵션으로 20프레임이 약간 넘게 나오기 때문에 옵션 타협을 하거나 해상도를 낮춰야 되고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역시 4K의 풀옵션으로 종합점수 3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역시 옵션 타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하위 1%는 18프레임, 평균 75프레임, 최대 98프레임이 나왔는데요. 4K를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낮은 옵션 또는 해상도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발열은 배틀그라운드를 돌렸을 때 GPU는 최고 79도, CPU는 80도 중후반을 왔다갔다 했는데요. 성능을 약간 하향시키고 쿨러를 3개 탑재해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잡으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텔의 9세대 CPU는 발열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팬소음은 평균 51dB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성능치고는 매우 조용한 팬소음인데요. 에어로블레이드 3D 팬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팬소음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컨셉 T7의 전용 프로그램인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컨셉 T7의 디스플레이 설정과 CPU, GPU 모니터링 기능,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트북 디자인 컨셉과 마찬가지로 매우 깔끔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 있진 않기에 2.0, 3.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 마무리를 해보죠. 언제 어디서든 고성능 스펙을 통해 전문 분야의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분들에게 특화된 노트북이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선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가 말해주듯 제가 크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램과 저장소 또한 하이엔드 스펙이기 때문에 추가 세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역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게이밍 용도가 아닌 최적의 작업을 위한 제품이니만큼 안정적인 성능 출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노트북인 것을 보자면 특별히 모난 곳은 없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스펙만 하더라도 굉장히 황홀한 스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컨셉 T7은 와디즈 펀딩을 통해 보다 빠르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벌써 1차 예약분이 5분 만에 목표 달성이 초과되었을 정도로 실제로도 이 정도의 스펙을 원했던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전문가용 노트북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컨셉 T7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스펙과 가격 둘 다 최고네요. 최고야 최고 그냥. 응?